저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의 소원은 소박한데요. 이게 신경성미종이란 자체가 희귀질환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기대 수명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태경이가 지금 13년 동안을 살았지만 생사고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린이 돼서 운전을 하고 싶고 또 다른 걸 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저와 가족들, 그 태경이 모두 이제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희귀질환 환우를 알리고 환우와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어느 날 뜬구름 캠페인. 오늘 만나볼 환우 가족은 선천성 신경섬유종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입니다. 신경섬유종은요, 대부분 10세 이하에 진단되는 양성 종양의 일종입니다. 안면 및 온몸, 그 다음에 척추 주위, 또 심하면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은 위치까지 우리 신체 모든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신체적 불편뿐만 아니라 인지장애, 또 ADHD 등 전신적 사회적 활동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직접 보호자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신경섬유종 이제 환아 아버지 이태경의 아버지 이경문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자, 근데 아까 그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네. 이게 질환 이름이 너무 사실은 어려워요. 일반인들이 알기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나요? 일반인분으로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경세포 주위에 이제 불규칙적으로 발현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신경섬유종이라는데요. 이건 또 희귀성 질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경이가 201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나면서 이제 부정맥을 좀 심하게 앓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몸 겉에 있는 밀크 반점이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 의뢰를 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서를 가지고 한 20곳 넘게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MRI 찍어보고 조직세포를 검사해서 남들보다 일찍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진단이 일찍은 됐지만 이게 결국은 뭐 치료가 완치가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떤 신경섬유종의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신경섬유종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피부로 발현되는 게 보통인데 태경 같은 경우에는 밀크 반점이 몸속에 이제 분포가 겉으로는 보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MRI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안속에 이제 신경섬유종이 다 퍼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돌도 지나기 전에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 전신 마취를 통해서 수술하고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그런 큰 수술 지금까지 몇 번 받으셨나요? 지금 태경이가 13살인데요. 네네. 지금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매년 2회 이상, 그러니까 20번 이상 이제 큰 수술 시행해 왔고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또 전신 마취를 또 들어간 상태에서 했고요. 보통 네. 큰 수술을 하면 저희는 이제 개복 수술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수술 어떤 수술이 있었나요 혹시? 귀 후두부터 와, 완전 붙어 있는데? 여기까지, 어깨까지, 네. 팔에까지 다 종양이 붙어져 있었는데요. 와, 네. 어릴 때 했던 수술 중에 제일 큰 수술이긴 한데 네네.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서울아산병원 교수님들 8개가가 총 투입이 돼서 와. 14시간 정도 네네. 수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뭐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현재는 지금 어떤 치료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치료를 받고 있나요? 현재는 이제 수술적 외과적 수술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의료진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주셔서 통보를 해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뭐 낭떠러지로 떨어진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이제 효과를 보이는 신약이 있다고 해서 임상 참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치료비가 그죠? 그 임상약이 이제 아직
급여화가 안 돼서 저희가 이제 주위 한의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는 접근이 좀 불가한 상태입니다. 네. 아까 그 치료제가 굉장히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치료제는 어떠한 좀 기전이 있는지 혹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설명을 좀 네네. 볼까요? 그 신경섬유종 자체 종양 크기를 줄여주고 더 크게 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아, 네. 지금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상약을 복용한 이후로 네네. 개복 수술이나 큰 수술을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금 수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까 태경이를 좀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외형적으로 이제 수술 자국도 많고 해서 이런 드러난 질환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무더운 여름날 이제 수영장, 대중 목욕탕 등 이제 마음 편히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신경섬유종 자체가 밀크 반점들을 보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표피에 이제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팔 있는 네네. 것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의 마음적인 것도 있지만은 신경섬유종 자체가 이제 신체적인 것 이외에 이제 유아기 때 이제 말을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태경이가 5살 때 늦게 말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은 이제 검사를 이제 여러 가지를 진행해 왔는데 또래에 비해서 2, 3년 또 뒤처져 있고 이제 정서 또한 이제 장애가 또 발생해서 병행 치료를 이제 같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엔 어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태경이 같은 경우 이제 커가면서 자기도 이제 자신의 병을 더욱더 이제 잘 알아가는 편이라서요. 근데 마음의 병이라고 하면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7살 때까지는 유일한 이제 대화 상대가 할머니였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곤 했지만은 네네.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친근감을 표시한 거는 할머니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그 가족 구성원을 한 명 더 늘려야 해서 저희 와이프와 함께 좀 가족 계획을 좀 일부 수정해서 좀 힘들게 네. 해서 동생 한 명 더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이제 지방에서 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진단 받기까지 운 좋게도 5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때 뭐 청천벽력 같은 이제 소식을 들었었고요. 한동안 좀 깊은 좀 슬픔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희귀 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한동안 좀 암담했습니다. 태경이가 그 돌이 안 지난 상태 8개월째 경추의 종양을 제거하는데 뼈를 개복하면서까지 이제 종양을 제거했던 수술이기 때문에 태경이가 그 중환자실 가서도 다른 아기들과는 다르게 참 인내성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남들보다 좀 덜 울고 와서도 좀 씩씩하게 웃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도 계속 슬퍼질 게 아니라 애를 태경이를 보고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힘내갖고 치료에 좀 매진하자는 쪽으로 그때부터 좀 심경의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희귀질환 한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치료제가 나온 부분에 한해서 빨리 급여화가 진행돼서 환자 및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동의 희귀 질환 환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경이의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라는 아까 그 말 정말 계속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늘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태경이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우리 희귀질환 환우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소통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공감을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